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 온라인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좀 진짜 현장에 있는, 진짜 필드에 있는 그런 최전선에 계신 분을 한번 모시게 되는데요. 유튜버 그 트럭 장사라는 그 필명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간단한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트럭 장사 사관학교라고 그래서 네. 트럭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직접 알려드리고 바로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걸 가르쳐드리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트럭모논 CEO랑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국대과일이라는 과일 가게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뭐 스케일이 남다른데요. 지금 현재 하는 비즈니스는 그 소개하시면서 잠깐 들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참, 제가 보면 네. 이제 10년 단위로 이제 풍파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좋은 직장에 냈어요. 대기업에. 항공사에 처음에 들어가고. 제가 또 그러네요, A. 뭐가 있냐면 제가 가면 회사가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 들어간 데가 처음에는 자동차 공장에 들어갔어요. 저는 예. 굉장히 어려웠어요. 회사가. 제가 20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리해고. 들어가자마자요? 들어가서 조금 지나서 1년 정도 지나서 정리해고. 근데 신입사원들은 또 안 건드려요. 정리해고가. 그렇죠. 대부분 보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인건비 높은 분들. 예, 인건비 높은 순부터 음. 카팅이잖아요. 그러면 50대가 제일 많이 카팅인데요. 예.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회사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친 거잖아요. 예.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좋게 말해서 명퇴지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이제 나가라.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막상 급작스럽게 이렇게 퇴직을 하니까 하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실 수 있는 게. 그럼 프랜차이즈 하시다가 잘 안 되고. 그런 걸 보고 직장만 믿고 뭘 내가 인생을 여기다 맡기기엔 뭐하다.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이제 그만둔 거예요, 회사를. 난 이 회사가 싫은 거죠, 그냥. 처음엔 이 회사가 정말 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막상 회사에서 너 나가 딱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 이 회사에 대한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가야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운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20대 때 취업운이 그때 제 그 인생의 취업운이 그때 다 들어왔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했던 일은 공항에서 이제 카고 근무라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오는 화물들 그리고 승객들의 화물들을 운송해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항공사가 IMF 딱 오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난리가 난 거죠, 항공사가. 그래가지고 또 정리해고.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 그걸 보고. 근데 그때도 저는 해상사항이 없는데 또 50대들이 잘려나가는 걸 보니까 선배들이잖아요. 그만두자.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저렇게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뭐 회사가 멀쩡해야 나도 멀쩡한 거니까 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만둬야 되는 그런 현실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장사를 딱 본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총각내야채 가게 얘기했잖아요. 거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그때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총각내야채 가게는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때. 17평 매장에 3천만 원. 하루 매출이. 하루 매출이요? 하루 매출이 저거다. 장사를 배워야 된다. 그런데 장사를 배울 거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절반 중간은 간다, 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애도 있었거든요. 큰애가 있었거든요, 딸이. 근데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거길 찾아간 거예요. 난리가 났죠, 집에서. 월급이 그때 당시에 초봉이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초봉이 30만 원, 식대 포함, 교통비 포함. 그러면 뭐 이제 식대에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거죠. 모자른 거죠. 마이너스죠. 그래도 장사를 배우겠다, 나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장사 배우러 가겠다. 야채 장사를 하겠다, 나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집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나서 야채 가게 간다니까 정신 나간 놈이라고. 30만 원 받으면서. 네. 그래도 저는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첫 달에 30, 그 다음 달에 50, 그 다음 달에 80. 아직도 있지 않아요, 그 월급을.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 보수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장사를 한 10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한 군데에서만 총각내야채 가게라는 데서만 그렇게 오래 근무한 거죠.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나니까 이제 내 장사가 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죠. 많이 배웠기도 예, 하셨고. 이제 내가 배울 만큼 다 배운 것 같다. 이제 내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2011년도에 제 과일 가게를 차려요. 강남역 쪽에. 2011년도에 저 그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난리가 한번 나죠. 네, 우면산 쪽 거기. 네, 우면산 무너지는 그때 네. 강남역도 난리가 났죠. 네. 제가 그 강남역에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뭐 가게가 다 잠긴 거죠. 그래서 어렵게 또 복구를 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이제. 그래서 복구를 해서 딱 했는데 정말 운이 없게도 그렇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강남역에 빗물 저류장 공사라는 걸 네. 어마어마한 큰 토목공사예요. 강남역에 내리는 비를 한꺼번에 모아다가 한강으로 내려보는데 천천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꺼번에 내린 비를 몰래 얼마나 커야겠어요. 오래 걸리기도 할 것 같아요. 예. 그 공사가 2년짜리 공사래요. 근데 우리 가게 바로 옆이에요. 또 하필이면 공사장이. 그러면은 수혜를 겨우 복구했는데 또 그 앞에서 또 장사를 예. 1년 반 이상 해버리고 하니까 지금 뭐 절망 그 자체인데요. 그렇죠. 결국은 쫓겨났죠. 가게세를 못 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쫓겨났을 때가 제가 딱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빚만 1억 5천. 근데 빚만. 그 빚이 은행권 빚 말고 은행권은 그냥 얌전한 빚이고 뭐 약간 사채를 쓴 거죠 저는. 거의 올바른 직장을 가져서는 이거는 절대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이자가 너무 세서. 예, 제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사채를 갚기 위해서는 저는 노예가 되는 거 노예.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3,400 벌어서 그 사람들 이자 낼 돈도 안 돼요 그거는. 한 달에 이자만 700에서 800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1억 예. 5천 정도면.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집에서는 장사의 장자도 이제 끊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죠. 10년 동안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장사할 때 그렇다고 남들보다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직장을 다니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벌고 나 벌면 그거 못 갚냐고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봤자 둘이 맞벌이해서 7,800 벌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자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집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트럭이 딱 한 대 있었는데 그것도 그 트럭을 담보로 또 추가 대출을 받은 거죠. 트럭 담보 추가 대출까지. 근데 그걸 못 내니까 이자를 못 내니까 바로 공매가 들어와요. 그래도 트럭 한 대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밑바닥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트럭 장사를 시작했어요. 야, 그게 불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이죠. 와. 트럭 한 대 남고 더 비참했던 거는 그때 제가 방 한 칸이 없었어요. 저희가 딸 둘에 저희 부부에서 4명의 식구인데 이 4식구가 살 수 있는 방이 한 칸 없었어요. 그래서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애 그 돌이 막 지난해 머리를 털면 바퀴벌레가 나요. 근데 아이고.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진짜 3만 원이 없어가지고 애 학습지를 못 시켜줘요. 한 달에 3만 원이.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뭐 와이프도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엄청난 거리를 걸어다녀 5km를 막 걸어다녀요. 버스비가 없어서. 아이고. 돈 1,000원이 없으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럭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래서 이렇게 트럭 장사까지 오신 거구나. 예, 거기에 모든 걸 다 건 거죠. 이제 이야. 이거 아니면 난 이제 벗어날 길이 없다. 남들 잘 때도 난 장사해야 되고 남들 밥 먹을 때도 장사해야 되고 하물며 남들이 화장실 갈 때도 난 장사해야 된다. 와. 물건을 팔아야 된다. 어떻게든 간에. 일반적으로 열심이라는 거를 넘어선 초월해야 열심이네요.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배간돔님 예. 께서는 지금 국가대표 과일 그 납품하는 유통 큰 예. 거를 하나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또 교육 사업도 하고 계시는 그렇죠. 것 그 같고 안에 이제 트럭 장사 사관학교라는 게 있어서 네 운영하고. 하고 있고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매장 운영. 매장도 운영도 하고 계시고. 예. 야. 돈 엄청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렇게 뭐 많이 벌진 않아요. 네, 저희 이제 공식적인 질문인데 그래도 예. 좀 신뢰를 무릅쓰고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은 이제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1년 매출이 연 매출 한 100억 정도 돼요. 오. 한 달 매출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잘 나올 때는 예. 와. 보통 평타가 그 정도. 와 그러면 이익률도 어마어마하시겠습니다. 근데 농수산물은 이 순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좀 농수산물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메리트가 하나 있다면 비과세예요. 아 부가세가 없구나. 부가세가 없죠.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건 좀 메리트가 있죠. 우리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니까. 5월달에. 네, 5월달에. 와 그런 게 좀 메리트죠. 예, 저희 박수 한번 쳐드려도 될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눈물 날 뻔했어.
이게 지금 트럭 장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트럭 장사했을 때 트럭을 사고 파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처음에.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트럭에다가 과일이든 야채든 네, 농수산물을 싣고 장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업이고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똑같은 걸 판매하는 거이고요. 음. 이제 트럭에다 물건을 싣고 나가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데 이 트럭에서 파는 물건은 다른 점이 있다면 가게에서 파는 물건과 트럭에서 파는 물건 좀 달라야 돼요. 더 저렴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의 층들이 마트에서 사는 층이 있고 가게에서 사는 층이 있고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선호하는 층들이 있어요. 네. 50대 60대들이 많이 선호하는 건 재래시장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트럭에서 많이 사줘요, 물건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 수 있게 쉽게 지갑이 열릴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는 거죠. 비록 정품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흔히 말해서 비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모양이 못생긴 과일이라든지 조금 찌그러들고 갈라지고 이런 과일들을 산지에서 직접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농수산물 시장으로 잘 안 들어오고 산지에서 비품들만 뽑아서 그걸 트럭 장사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파는 거죠. 이거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 제가 막 전국도 다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봤어요. 근데 서울, 경기가 가장 시장성이 좋아요.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그렇죠. 절반 이상이 사는 데가 서울, 경기다 보니까 주로 그러면은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을 팔았던 거죠? 뭐 여름 때는 과일이 과일? 주 되겠죠. 예. 참외, 사과, 예. 배, 딸기. 그리고 또 겨울에는 수산물 종류. 예. 여름엔 수산물 팔기가 힘들잖아요. 냄새나고 상하기도 쉽고 날씨 때문에. 수산물이 하면 뭐 어떤 게 있을 수 뭐 있을까요? 조개류 같은 거, 꼬막이라든지, 꼬막, 조개. 뭐 갈치라든지, 예. 또 때로는 뭐 조기라든지, 오징어도 팔 수도 있고 다양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야채 종류도 이제 봄, 가을엔 야채 종류도 파는 거예요. 표고버섯이라든지, 우엉이라든지. 일단 뭐 누가 봐도 트럭이 한 3-4가지 실으면 이건 도매시장에서 온 거예요. 딱 느낌에. 근데 1톤 트럭 한 대에 참외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도매시장보다는 아 이거 산지에서 갖고 왔구나. 그렇죠. 예, 아무래도. 느낌이 좀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품목만 파는 거예요. 와. 참외면 참외, 뭐 100박스면 100박스, 150박스면 150박스. 6월달 되면 참외가 아삭아삭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멀컹멀컹해요. 근데 제가 팔던 참외는 아삭아삭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드는 그런 과일만 팔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트럭 장사를 딱 나갔는데 정말 보도 못한 이런 과일이에요. 못생긴 과일들. 와, 못생긴 건 둘째 치고 어떤 건 손가락이 넣으면 손가락이 쑥 들어가요 그냥. 진짜. 네. 왜 그러냐면 비품이다 못해 막 채우려고 무게 채우려고 산지에서는 막 썩은 것도 갖다 고른 것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막 하다 보면 이게 참외 썩은 거 진짜 손가락 한번 넣으면요, 진짜 이거는 최악이에요. 이런 것들 막 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왠지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것 같고. 그렇지. 옛날에 한창 예. 좋은 것만 팔다가 갑자기 이런 거 손님을 하면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양심에 막 찔린다 그러면 좋게 표현한 거고 좀 솔직한 얘기로 하면 못 팔겠는 거예요. 내가 창피해서 난 이런 과일 못 팔겠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서만 난 장사를 해봤잖아요. 가게에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가게인데. 없죠. 예. 근데 이건 트럭에서 갖고 나가니까 동네 북인 거예요. 지나가던 누가 여기서 장사하면 지나가던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다 차 대놓고 장사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해. 아 나 신고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더 의기소침한 거예요. 그런데다 단속 한번 와봐요. 아니 멘붕 오는 거야 이거는. 하기 싫어지죠. 예, 한여름 6월달에 저 6월달에 장사를 시작했고 트럭 버리고 가고 싶죠. 예, 진짜 장사를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은 단속도 없어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단속반도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단속 뭐 자기 안 올 거 뻔히 안 돼 나중에는. 그런 데만 찾아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매출이 안 나오고 또 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못 파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미아동에서 장사를 할 때였어요. 근데 막 그날도 아침부터 장사를 진짜 너무 못한 거예요. 근데 점심때가 약간 지났는데 키 작은 아주머니가 한 분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총각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각 전에도 여기서 참외 팔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트럭 장사는 그런 게 있어요. 인상 쓰고 손님이 와서 여기서 그때 참외판 총각이지 이러면 일단 내가 팔았어도 안 팔았다 그래야 돼. 네. 아니, 뭐가 안 좋았다는 얘기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일단 언니 저희 처음 옵니다. 왜 이러세요? 딱 이러고 넘어가는데 안 팔았어서 웃으면서 이렇게 온 사람은 내가 팔았다 그래야죠. 좋았다는 거니까. 이 어머니 제가 팔았습니다 그때. 아 그때 참외 너무 맛있었어. 오늘 옆에 애들 만나러 가는데 두 봉다리만 싸줘. 그래서 두 봉다리 막 담아줬어요 참외를. 근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밥은 먹고 장사를 해? 아니 밥 먹을 돈이 하루에 10만 원도 못 받는데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었더니 뒤에 김밥집에서 밥 먹고 와. 어? 밥 먹고 내가 장사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밥 먹고 와. 아이고. 그래서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김밥이나 한 줄 먹고 오뎅 국물로 배 채우자. 그래서 김밥을 딱 먹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그 아주머니가 파니까 줄을 서서 사러 가는 거예요. 물건. 오, 뭐지? 뭐가 있었지?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예.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 예. 이야 저 사람은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딱 어머니한테 가서 아 어머니 인복이 있나 봐요. 손님을 이렇게 땡기는 게 있나 봐요. 어머니한테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한참 보더니 총각이 왜 장사가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궁금하다. 글쎄요. 그랬더니 정말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각은 장사할 때 웃질 않잖아. 아. 트럭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듣고 깨우친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내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했고. 그런데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팔아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고 이걸 못하는 이유와 핑계만 생겨난 거죠. 내 스스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뀌었어요. 참외가 안 좋아서 못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나갈 때 내 스스로한테 최면을 거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갖고 나가는 참외는 좀 찌그러드는 건 좋은 참외. 완전 좋은 참외. 그 다음에 좀 기스난 거는 조금 좋은 참외. 그리고 좀 물컹한 거는 좋은 참외. 너는 안 좋은 참외는 없어.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안 된다고 차에 기대에 있거나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고 차 딱 대고 나서 눈치 보고 안 그러고 딱 차 대자마자 딱 열자마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인사하는 거죠.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어서 오세요. 참외 드릴까요? 대우 뭐 참외 이쪽 거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얼버무리잖아요. 전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양산 너무 이뻐요. 오늘 얼굴 타는데 왜 선크림을 바르고 나오지 엄마? 예? 왜 이렇게 나왔어요?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인터넷으로 비옷 일회용 비옷 얼마 안 하잖아요. 1,000원이면 사고 그냥. 그러면 그걸 한 박스를 사요. 그리고 나 지나간 사람이 우산을 어머니한테 안 쓰고 가면 어머니 왜 비옷을 우산 안 쓰고 없으세요? 그러면 나 그냥 일 있어서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오네. 엄마 화장까지 했는데 오랜만에 이거 비옷 내가 여벌로 있으니까 이거 입고 가요. 그래서 비옷도 입혀드리고 또 요즘 같은 추운 때는 핫팩을 한 박스 사요. 근데 어머니들 장갑 안 끼고 나오시면 어머니 주머니에서 일부러 하나 꺼내요. 핫팩을. 이거 가져가요. 됐어 난 집이 여긴데 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마음이 내가 엄마 손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서 그래. 이거 하고 가요. 그때 엄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양과 질을 둘 다 그냥 다 잡으신 거네요. 그리고 방법을 계속 고민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 트럭에 와서 내 트럭에 와서 지갑을 열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돈을 쓰게 만들까? 물건을 팔아야겠다고 집중을 하면 손님은 튕겨 나가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장사의 원리가. 사업의 원리도 그렇지만 장사의 원리도 내가 이걸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손님은 튕겨 나가요. 고객에 손님한테 초점을 맞춰야죠. 손님한테 안 사고 못 배기게 만들어야죠.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그래서 일부러 참외를 한 트럭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외가 지나만 나도 냄새가 나요. 그럼 어머니들이 어디서 참외 냄새 났더니 여기 있구나. 어머니 참외 냄새만 좋은 게 일로 와봐. 어머니 올 줄 알고 내가 참외 아이스박스에 넣어놨어. 시원하게 해놨지. 또 엄마 올 줄 알고 일로 와요. 일로 와. 먹고 가 하면 맛만 보고 가. 그러면 어머니들이 안 살 건데 내가 언제 사라 그래서 맛보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막 깝깝한 사람 아니야 엄마. 우리가 남도 아니고 맛만 보고 가 어머니. 그냥 잘라주는 거예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바글바글한 손님이라고 손님이 하더라고요. 최고의 인테리어고 최고의 호객행위예요. 그 어떤 선전도 필요 없어요.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없는 트럭에는 손님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손님이 왔을 때 이 손님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가고 이 손님을 얼마나 내가 장사에 이용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일부러 하나 깎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고 효과처럼 쓰는 거죠. 홍보 효과. 광고비네요. 예.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대표님 그러면은 이 트럭을 샀어요. 예. 그럼 이제 팔 물건을 갖고 와야 되는데 보통은 어디서 갖고 와요? 대표님이 공급해 주시나요? 저희는 물건 공급을 트럭 장사에 한해서는 외부 분들한테 안 해줘요. 저희 교육 마치신 분들한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러면 왜 그러면 경쟁력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싸고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줘도 팔 재주가 없으면 못 팔아요.
제가 그럼 만약에 대표님 예. 교육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보통 어떤 식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물건을 구매를 해놓고 저희 물류센터가 있어요. 네, 어디에 물류- 있어요? 저 광명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광명 물류센터로 아침에 와서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와서 그 전날 숙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숙제가 있어요. 그 전날에 있었던 일 굉장히 좀 저희가 까다로워요. 과정이 숙제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읽어야 될 책도 있어요. 매주 읽어야 될 책이 생겨요. 말은 트럭이지만은 사실 사업가를 사람의 사업가를- 마인드를 예. 자체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먼저 트럭 장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다 적으래요. 그리고 계획표를 써야 돼요. 시간대별로. 그냥 뭉텅 들고 나 오늘 뭐 어디가 장사할 거야. 이거 안 통해요. 시간대별로 다 적어야 돼요. 1시간 단위로. 와우. 그리고 어디서 장사했든지, 그리고 얼마를 팔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느낀 점을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가지 또 숙제를 해야 돼요. 명상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때는 그 전날 내가 물건을 많이 못 팔았으면 왜 못 팔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야 되고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럭을 제가 많이 샀어요. 네. 샀는데 그냥 그 트럭을 그냥 그대로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인테리어를 조금 해야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건 저희 교육받는 분들한테 이제 저녁에 밤에 장사할 수 있게 이제 조명도 달아야 되고, 아. 그리고 비 오는 날 좀 비를 막아주거나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또 천막도 쳐야 되고, 이제 장사를 하면서 제가 다 개발을 했어요. 네. 그 최적화된 걸. 이제는 트럭 장사는 안 하시죠? 지금은 이제 그때 저처럼 어려웠을 때 10년 전 그때처럼 대부분 트럭 장사를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에 저를 찾아요. 삶에서 제일 힘든 시기. 뭐 하시던 일이 안 됐거나 회사가 사라졌거나. 근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장사를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려면은 이제 초기 자본이 좀 궁금해요. 뭐 트럭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초기 자금은 얼마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트럭이 한 대는 있어야겠죠. 중고로도- 중고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중고를 추천하세요? 저는 중고를 추천합니다. 새 차는 아. 너무 트럭 장사하기에는 왜 그러냐면요. 새 차를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얕잡아 봐요. 저거 저거 심장에 첫 잔에. 사람들이 얄로 봐요. 근데 좀 얄로. 차가 좀 녹슬고 그러면 저거 좀 됐는데 애가 연식이 됐는데 잔뼈가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하면은 초기 잔금은 얼마 정도? 보통 뭐 하면 요즘 한 800만 원 정도면 매연단속 안 걸리는 차를 살 수 있고 예. 경유차잖아요. 매연단속 이거 시내에 나가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전기차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전기차 비추합니다. 트럭 장사는. 왜 그러냐면요. 시간을 충전하는데 2시간을 낭비해야 돼요. 그 시간에 장사를 하는 게 낫죠. 그 돈 뭐 얼마나 아끼겠다고. 요즘 고급류보다 디젤이 더 비싸요. 네, 비싸요. 네. 그런데 그 돈 장사해서 뽑는 게 아니라 2시간.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2시간 멍하니 뭐 책 읽는다고 뭐 하고 거기서 뭐 나 나름대로 자기 기발하게 다 멍 때리고 있어요. 차에서 보면. 그러면 돈 1,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뭐 사업자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농수산물은 참 편한 게 뭐냐면 집에서 집 주소로 사업자가 가능해요. 그리고 집 주소 사업자를 내면 바로 그 이동식 단말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있죠. 그래가지고 카드로도 긁어요, 요즘에요? 그럼요. 저희는 또 다른 방법을 쓰는데 뭐 카드를 받으시는 분들은 카드를 받기도 하죠. 근데 저희는 그게 추천을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전략인데요. 여기 다른 채널에서는 절대 이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정말 전략인데 네. 카드를 왜 안 받을 것 같아요? 카드는 수수료도 쌓이고 매출로 잡히니까. 카드 수수료 해봐야 뭐 별로. 그럼 뭘까? 카드로 안 받는 이유가 뭘까? 뭐지 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지는 트럭 장사의 한계는요. 예. 고객의 DB를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 카드를 들고 다녀요. 네.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녀요. 예. 그 대신에 외상을 주면 돼요. 외상? 예, 외상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그래요. 만약에 표고버섯은 단위가 세니까 표고버섯 팔 때 얼마야? 예, 어머니 1kg에 이거 10,000원인데요. 반관 사시면 제가 17,000원까지 해드려요,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고 싶은데 물건 줘서 사고 싶은데 내 돈이 없네. 내가 그럴 줄 알고 어머니 외상도 드려요. 외상이면요 소도 잡아먹어요. 일단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난 언제 봤다고 외상을 줘. 어머니 같으신 분들은요 안 띄어먹어요. 그런 돈. 예? 바로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핸드폰으로 계좌번호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내요. 어머니 문자 왔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안 하면 이분은 다른 전화번호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전화 왔나 확인해보세요. 그럼 왔어. 딱 예 왔네요. 제 계좌 맞고요. 예 맞아요. 어머니가 오늘 중으로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 전화번호 제가 저장해 놓을게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목동 어디서 사거리에서 보면 사거리 엄마 A, B
짝짝짝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여기 오면 또 쫙 뿌리는구나. 네, 그렇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올 때마다 문자를 보내면 보험하는 영업사원 되는 거예요. 매번 전화해서 물건 사세요 막 쫑알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되게 짜증나요 그러면. 그쵸. 아 얘는 나한테 물건만 팔려고 그래. 때로는 안부 문자도 보내고 때로는 한 전화 같은 경우에는 한 2-3달에 텀을 보내는데 그냥 안 보내요. 어머니 오늘 농장에 왔는데요. 표고버섯이 너무 좋아요. 그때 어머니 사가셨을 때 그 표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표고버섯 가지고 갈게요. 어머니 생각나서. 카드로 받아도 되긴 하지만 그렇죠. 예. 외상을 줘서 매출을 올리기도 하지만 고객의 정보를 DB를 확보한다. 예, 그래서 갈 때 지금도 제가 전화번호가 한 2,000개가 있어요. 아직 예전에 장사하던. 그래서 아침에 이미 한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 쫙 돌려가지고 그 지역 갈 때. 그리고 보내는 거죠. 마지막에 어머니 아시죠? 친구분 손잡고 나오시면 어머니는 덤 후하게 드리는 거. 사랑합니다. 야, 여기에도 다 이런 게 있구나. 자,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우리 트럭 장사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립을 하신 건데 일정 소득액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을 갈아 넣었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트럭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뭐 대표님 수강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진짜 그래도 어느 정도 빚도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아니면 생활이 되고 아니면 직장인보다 좀 나은 네.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트럭 장사라고 해서 다 저희 같은 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길거리 트럭 장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예, 의자에 앉아 있고 차에 앉아 있어요. 호객도 안 하고 차에 앉아 있죠. 예, 담배 피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왠지 좀 거칠게 보여요. 이 사람이. 네, 맞아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갑자기 얼마에 물어봤다가 안 사면 안될것 생각보다 같죠. 비싸면은 안 산다 그러면 또 험한 말 인상 들을 쓰고.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의외로 다가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쉽게.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트럭 장사예요. 이분들의 소득은 한 달에 200, 300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통 200, 300 돼요. 이분들은. 근데 저희랑은 좀 갭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는 보통이 600에서 800. 순이익이 그냥. 예. 그만큼 자기가 갈아 넣어야 돼. 영혼을 진짜 갈아 넣어야 돼요. 그쵸. 이 정도 올려면. 이 정도가 이제 평균이고 이제 진짜 에이스급이다. 그러면 뭐 1,500, 3,000 한 달 수익이. 이건 진짜 미쳐서 해야 되는 수익. 이거 진짜죠. 예. 제가 장사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겨울 때였는데 아직도 있지 않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제가 장염에 걸렸더라고요. 장염인지도 몰랐죠. 근데 장염이 굉장히 심하니까 얼굴이 하얗게 돼요. 사람이. 그리고 막 몸살 걸린 것처럼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던 손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총각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땀이 막 흐르니까.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미련하게 여기서 근데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근데 내 차의 물건을 팔아야 그날의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까지도 이자가 또 있었구나. 그때도. 예, 이자를 내야지.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어머니 낫겠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가다가 다시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대요. 내 아들 같아서 안 되겠으니까 병원에 갔다 그래요. 내가 이거 장사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너 병원에 갈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야. 닌겔 안 맞으면 진짜 죽는다고 이대로 가다가 탈수 걸려서 너무 심하다고 이게 뭐 난리가 아니래요 지금 몸이. 그런데도 그냥 주사만 놔주세요. 닌겔은 못 맞으니까 주사만 놔주세요. 장사하다 왔으니까 주사만 놔주세요. 그리고 주사 맞고 또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분한테 그런 거예요. 죽더라도 이거 다 팔고 죽겠다고 내가. 그때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나 봐요. 좀 있으니까 한 2시간 있으니까 어머니가 친구분들을 잔뜩 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내가 이거 최대한 사줄 테니까 하여간 빨리 팔고 가래요. 그리고 빨리 가서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실했던 거죠. 그때 트럭 장사할 때는. 지금 딱 상상했을 때 이 트럭 장사를 했을 때 가장 제가 만약에 진짜 트럭 장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창피하죠. 첫 번째는 창피해요. 예. 왜냐면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예. 만나거나 그러면은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죠. 예. 또 무시당할 수도 제일 있고. 그냥 무시당할 수도 있죠. 예. 아무래도 트럭 장사라는 직업이라는 자체가 예. 남들이 이렇게 존경을 표한다거나 이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좀 그럴 수 있죠. 예, 직업의 좀 귀천은 없긴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예, 그렇죠. 조금 밑으로 보는 직업인 건 사실이잖아요. 선입견이 좀 있죠.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멘탈이 흔들리는 게 단속이에요. 단속. 단속. 예, 구청 단속반이 있어요. 노점 단속반. 이게 단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노점이라는 자체는 내 가게가 아닌 노점에 장사하는 건 도로 점유예요. 공유지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도로 점유예요. 무조건. 그래서 단속반이 각 구청마다 다 단속반은 있어요. 노점 단속반이. 그래서 단속에 걸리면 멘탈이 무너지죠. 그렇죠. 내가
이런 네. 취급도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단속반이 오면 이제 겁부터 주거든요. 음. 이게 뭐 큰 잘못은 아닌데 제일 먼저 겁 주는 게 딱지 끊을 거예요. 한 번만 더 오면 300만 원 날립니다 진짜. 겁을 주니까 거기서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멘탈이 막 내려가요. 무너지죠. 예. 그런 멘탈이 흔들렸을 때를 자기가 스스로 다잡아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대표님 그런데 최근에 예. 실물 경기가 좀 많이 안 안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죠. 금리도 인상했고 그리고 뭐 이제 정리해고도 많이 하고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2023년인데 맞아요. 지금 트럭 장사의 전망은 어떨까요?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수록 트럭 장사는 더 좋죠. 그래요? 트럭 장사가 오히려 23년도 지금이 좋은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를 줄여요. 네. 그쵸? 네. 근데 먹는 것부터 줄여요. 근데 합리적인 소비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좀 저렴한 저렴하면서. 거. 조금 모양은 못생겨도 저렴한 걸 찾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트럭에서 물건들을 더 오히려 시장이나 트럭에서 장사를 잘한다면 경쟁력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다면 더 오히려 더 경기는 좋죠. 그러면 가격대가 트럭에서 파는 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렴하죠. 아. 일단 가게세를 좀 안 내다 보니까 트럭이 좀 저렴하죠. 음.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올해 더 좋은 점이 트럭 장사가 22년도에 엄청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왜죠? 왜 그러냐면 시급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 네. 시급이 올라가면서 알바로 그냥. 알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배달 기사로 많이 간 거예요. 이 업종 사람들이 라이더 배송하는 일로. 트럭 장사는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자기 멘탈이 막 흔들리잖아요. 정말 이 트럭 장사는 자기가 얼마나 영혼을 갈아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라이더 배송이나 뭐 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350 정도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저는 그랬어요. 장사할 때. 신이 있다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시련을 주는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끝날 때까지 난 끝나는 게 아니다. 해봐라.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겠다. 실패할 수 있죠. 못 팔 수 있죠. 잘 되기만 하면 다 부자 되게요. 세상 사람. 그렇죠. 중요한 건 누가 그걸 이겨내느냐예요. 안 되는 그 순간을. 그 시련을 누가 견뎌내느냐예요. 그리고 이겨내야죠. 그거를. 그런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군요. 비슷하네요.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뭔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계속 증명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럼요. 발전을 하고 이루더라고요. 지금 트럭 이거를 하려고 이제 대표님 보고 이제 마음을 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초보분들에게 혹시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2023년도 버전으로. 트럭 장사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낮죠. 낮죠. 낮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빨리 포기를 하세요. 내가 투자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빨리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적이에요. 트럭 장사에. 트럭이 남으니까 그래도. 예, 트럭도 팔면 금방. 감가상각 많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안 되면 말지. 그건 취미생활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인생을 못 갈 거예요. 여러분들 트럭 장사 하시겠다고 생각할 정도면 인생을 한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지겹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트럭 장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로 해서는 트럭 인생은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절대 안 변해요. 그리고 올해보다 더 좋은 경기는 내년에 오지 않아요. 제가 IMF 때도 그랬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 죽겠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작년이 더 좋았어.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이 더 좋았어. 네, 코로나 때가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코로나 때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 이런 소리 하고요. 오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트럭 장사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은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해요. 정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님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진짜 사실 저는 거의 제가 강의를 듣는 듯한 아유. 기분으로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좋은 채널에 저를 불러줘서 영광이었죠. 아니에요. 오늘 비록 이걸 보시는 분들이 트럭 장사를 안 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앞으로 사업 계획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런 센터를 하나 짓고 싶어요. 크게. 그래서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이 트럭 장사할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 물류, 자동차 뭐 정비까지 다 이루어져서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최적화되는 거, 또 식당도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 트럭 장사 하시러 오시는 분들 아침밥도 못 먹고 가요. 아침밥도 여기서 먹을 수 있고 기사 식당이네요. 예, 와서 여기서 교육도 받고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자립이 더 큰 자립이 될 수 있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건립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대표님 오늘 촬영성 어떠셨어요? 좋은 채널에 불러주셔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장사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엄청 많죠. 좀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트럭 장사라고 치면 바로 나오죠. 네, 트럭 장사 사관학교나 뭐 트럭 장사에 관련된 걸 치시면 또 제가 방송에 나왔던 영상들이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다큐멘터리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거 말고도 사업적인 기본 중에 기본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으며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트럭 장사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